선거가 내일 모레라서일까요? 여야는 9시간 만에 국무회의를 의견해 오늘 오후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정부는 민생 안정 대책도 꺼내들었죠. 이렇게 푸는 돈은 많은데 그만큼 효과도 있을까요? 과연 민생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경제부 배준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벌써 지원금 많이들 받아 가셨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아직 못 받은 분들, 그 자영업자들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지원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가고 이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예전에 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오늘부터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분들께, 내일은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께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네. 6월 1일부터는 홀자 구분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손실보전금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이라고 입력하시면 신청 사이트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치고 그다음에 .kr 쓰면 된다고요? 예.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금은 나온다고 하면 득달같이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가 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죠? 네, 저희가 실제 안내 문자를 가져왔는데요. 예. 이 안내 문자 번호가 1533-0100으로 돼 있고 이 사기 위험 때문에 안내 문자에는 바로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링크가 일절 없습니다. 개인이 손실보전금을 검색해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안내하고 있죠. 이 사칭 문자에 들어가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악성 앱이 설치돼서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오픈 뱅킹이 해킹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정부가 손실보전금 23조 원을 현금으로 풉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도 내놨어요. 그럼 이게 양쪽이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금리를 올리면서 이 2차 추경이 물가를 0.1%포인트 밀어 올릴 것이라고 추산했는데요. 23조 원의 소상공인 지원금이 자칫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효과를 상쇄시킬 우려가 있는 거죠. 네. 정부는 오늘 물가 대책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물가를 잡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물가 상승률을 매달 0.1%포인트씩 떨어뜨릴 거라고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말씀 들어보시죠. 관세가 높은 품목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를 없애주면은 좀 영향을 좀 더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움이 되긴 되는데 전반적인 물가를 잡는 데는 좀 역부족인 부분이 있는 거죠. 결국 손실지원금은 더 주고 세금은 덜 걷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 살림 거덜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 국세 수입이 더 늘어서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 5천억 원 더 세금이 거쳤다는 건데요. 올해 전체로는 지난해 말 예상했던 세수보다 53조 원 더 거칠 것으로 계산해서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습니다. 정부 계산대로라면 세금은 이미 더 거쳤고 앞으로도 더 거칠 테니 괜찮다는 건데요. 이 문제는 세수를 줄여서 물가 대책을 계속 마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네. 최근 물가 상승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 요인이 커서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데 이 보조금이나 세금을 깎아주는 대책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주택 관련 대책을 보면 보유세하고 거래세를 줄이고 무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늘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집값을 더 자극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대로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 비율이 최대 80%로 확대되고 이 50년 초장기 대출까지 하면 원리금 부담은 줄기 때문인데요. 다만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매물을 내놔 매물 또한 늘어나고 있고요. 이 DSR 확대가 제한적인 데다 금리도 급등하고 있어 아무리 무주택자라도 늘어난 한도만큼 대출을 받기엔 가계 부담이 커서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안 좋은 시선도 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돈 풀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이 선거 전에 추경 편성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2020년 1차 추경은 4월 총선 직전에 14조 원 규모로 이뤄졌고요. 지난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직전엔 15조 원 추경 편성을 했고 올해 대선을 앞두고서도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죠. 이번에도 지방선거를 이틀 남겨둔 시점에서 대규모 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이 선거 직전 돈을 풀어 표심을 잡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정부에서 선거 전 돈 풀기라는 지적이 참 많았었는데 뭐 정권 바뀌어도 별로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배준우 기자와 뉴스 추적 함께했습니다.